마늘가 폭락으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비 촉진 운동의 일환으로 마늘 몸보신 요리법과 효능을 추주했습니다. 당진에서 생산된 양파 72톤이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해외에 처음으로 수출됐습니다. 양파값 폭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60% 이상이 당진과 서산 등 북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기준 도내 미분양 물량은 6,300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저수지나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법 등 안전사고 예방법을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마늘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마늘밭이 통째로 갈아엎는가 하면 산지 폐기 등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농산물 소비 촉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기획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마늘 몸보신 요리법과 그 효능을 김담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학교 조리실이 알싸한 마늘 향으로 가득합니다. 학생들이 선보일 요리의 주인공은 한식의 중요한 식자재이자 지금이 제철인 마늘. 여기에 여름철 몸보신을 위해 전복까지 더해 마늘 전복 영양밥과 마늘 전복 내장조림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미리 불려둔 쌀과 약간의 물을 냄비에 넣고 통마늘과 먹기 좋게 썬 전복살을 고루 올려줍니다. 기호에 따라 고구마나 대추, 은행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2분 정도 팔팔 끓인 뒤 불을 줄여 10분 더 끓여주고 5분간 뜸을 들이면 윤기가 흐르는 마늘 전복 영양밥이 완성됩니다. 영양밥의 경우 마늘 특유의 매운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입맛에도 제격입니다. 다음은 밥에 곁들일 마늘 전복 내장조림. 마늘을 올리브유에 노릇노릇 구워준 뒤 살짝 데친 전복 내장을 넣고 진간장과 맛술을 넣어 졸여줍니다. 반 정도 졸여지면 꿀과 참기름, 통깨를 넣고 꽈리고추와 홍고추를 넣어 색감까지 살리면 뚝딱 완성입니다. 알싸한 마늘과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전복 내장이 어우러져 더위에 지친 입맛을 돋웁니다. 오늘 이렇게 마늘을 접해보니까 아주 약간 좀 쉽게 또 조리해서 마늘 향도 없앨 수 있고 뭘 별로 먹기 어떻게 보면은 좀 쉽지 않은데 향을 잘 잡아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많이 먹을 것 같고 또 쉽게 또 접할 수 있으니까 또 다른 분들도 많이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인 마늘은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각종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통마늘은 육수를 내거나 장아찌를 만들 때 사용하고 다진 마늘은 각종 찌개, 편으로 썬 마늘은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찰떡궁합입니다. 특히 마늘에는 살균 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이 대량 함유돼 있어 면역력 강화는 물론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간암과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메틸시스테인 성분도 풍부합니다. 한국 음식에 마늘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양념을 하든 조림을 하든 볶음을 하든 모든 재료에다 마늘이 다 들어가는데 그만큼 마늘이 우리 몸에 좋은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꼽힐 만큼 영양과 효능이 아주 좋은 세계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성대학교 학생들과 마늘을 활용한 요리 2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 주말 집에서도 마늘을 활용해서 요리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제13회 서산 육종마늘 축제가 12일부터 사흘간 해미육성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행복 담은 슈퍼푸드 서산 육종마늘을 주제로 판매와 전시, 체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됩니다. 마늘빵과 마늘 닭강정 등 다양한 요리가 선보이며 마늘 빨리 까기, 무게 맞추기 등 이색 경기도 진행됩니다. 이 밖에도 마늘을 비롯해 감자와 양파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10%에서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생산량 증가로 양파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당진에서 생산된 양파가 해외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당진 해나루콩 영농조합법인 등은 10일 출고식을 갖고 선별 작업을 마친 양파 72톤을 부산항으로 보냈으며 앞으로 2,000톤 규모의 양파를 말레이시아와 대만에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에서 생산된 양파가 해외로 수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진시는 이번 수출을 통해 양파 재배 농가들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60% 이상이 당진과 서산 등 북부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보다 30% 감소한 6,300여 가구입니다. 이 가운데 서산시가 1,8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천안 1,100여 가구, 당진 900여 가구로 북부권 3개 지역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전체의 61.5%를 차지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이유로는 건설업체들이 해당 지역 성장세를 고려해 아파트 공급에 나섰지만 인구 유입이 예상치를 밑돌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남 소방본부 양희순입니다.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코너입니다. 각종 사고를 통해 안전수칙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4월 27일 12시경 공주시 계룡면 기산 저수지에서 낚시보트를 타고 저수지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빠져나오질 못해 119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강이나 계곡에서만 물살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에서도 약하게 물살이 생깁니다. 따라서 보트에 널을 젓는 방법을 모르고 저수지에 들어가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저수지나 계곡 등에서 보트를 타면서 물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튜브형 보트는 쉽게 전복되기도 하고 전복이 되면 다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트를 타더라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타셔야 혹시 보트에서 떨어지더라도 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명조끼를 입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명조끼에 있는 줄을 최대한 늘려 몸이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 후 제일 먼저 생명줄을 다리 사이로 빼고 줄을 넣어 알맞게 조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몸통 부위에 있는 줄을 조여줍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할 때 다리 사이에 있는 생명줄을 입고 착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생명줄을 결착하지 않았을 때는 구명조끼의 부력으로 인하여 구명조끼가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 생명줄을 꼭 결착하고 구명조끼를 입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경 청양군 정상면 하감리 소재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된 화재입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지만 돈사 지붕으로 화염이 확대되면서 초기 진압에 실패하여 소방차 9대를 동원하여 화재 진압을 하였습니다. 화재는 돈사 내 콘센트와 플러그에서 화재가 시작된 점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과부하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인 경우에는 축사 냉방을 위해 선풍기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되기도 하며 또한 습도가 높아지면 누전 화재 발생도 증가되므로 평소에 전선 피복이 벗겨졌는지 그리고 과도하게 많은 콘센트가 꽂혀 있지는 않은지 확인 점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15일에 새벽 4시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연립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아기젖병 소독을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잠시 잠을 들었다가 냄비가 과열되면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음식을 장시간 조리할 때 좀 전의 영상과 같은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냄비 과열로 인한 화재인 경우에는 다량의 연기가 동반되는 화재이기 때문에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주방에 부착하여 연기가 발생되면 경고음이 울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주방 화재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보는 소방안전 소방장 양희순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연계를 직접 연결이 아닌
두 노선 간 환승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남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노선을 직접 연결할 경우 홍성에서 서울까지 접근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전망됐지만 환승으로 변경될 경우 소요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승객들의 이용 불편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경 외부 정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일부 입수한 도는 이달까지 진위 확인을 위해 국토부 등과 접촉해왔지만 설계 중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으며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세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의 향후 운행 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서해선 복선전철과 신안산선 복선전철을 직결하지 않고 환승 체계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악된 국토부 계획에 따르면 홍성에서 대구 구간은 직접 연결이 유지되지만 여의도 등 서울로 향하기 위해선 소사 또는 시흥시청에서 환승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선로 공유와 고속열차 투입으로 인한 사업비 증대, 여객 수요 분산 등에 따른 사업성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서 도 측의 의견을 묻지는 않은 상태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직접 연결을 통해 서울로 가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와 국토부 등에 건의해 직접 연결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이건호 당진시 부시장이 11일 부곡공단 집안침하 문제와 관련 시민들의 신뢰가 손상된 상태라 할 수 있다며 비대위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등 시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시장은 한국전력공사와 비대위의 용역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한 뒤 부곡공단 옆에 있는 고대공단은 확인해봤나라며 간척지의 집안침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날 보고에 현재 상태에서 도달 수직구 굴착 및 지하터널 굴증 공사가 재개될 경우 과대한 지하수 유출로 인한 추가 집안침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한전에서 도달 수직구 및 지하터널에 대한 완벽한 방수 대책 마련 후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행정적으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이번 집안침하로 부곡공단 내 총 29개사가 피해 사실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예찰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도로과는 한전 집안침하 원인 규명,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정확한 원인 확인 후 도로 복구 요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폭우에 따른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570건으로 이 가운데 3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충남 지역 강수일수 대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0.33명으로 경기와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비가 내리면 규정 속도에서 20% 감속하고 폭우로 인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에는 50%까지 감속해야 합니다. 충남도가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도는 11일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문에 표지판 설치 조건을 담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혈세 낭비를 막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5천만 원 이상을 받는 사업자는 사업장 표지판에 보조사업명과 지원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도는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충남도가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되는 총량관리 사업장으로 설치비와 부착 후 유지관리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기기 설치에 대한 기업의 자부담률을 20%로 크게 낮췄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입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은 굴뚝 자동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충남도의회가 도의원 5분 발언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도지사나 교육감은 5분 발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전 의원은 5분 발언이 정책 집행을 감시해 도민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이지만 집행부의 느슨한 대처로 사장되기 일쑤였다며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정 규칙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도는 공직자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충남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면책 기준을 기존 8개 요건에서 5개로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 절차와 필요한 보고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8개로 까다로웠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5개 요건으로 줄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 등이 없으면 면책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양승조 도지사가 지난 10일 관통된 태안 보령도로 109 해저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태안 영목항과 보령 대천항을 잇는 도로는 총 14.1km, 이 중 해저터널의 길이는 6.9km로 국내에서 가장 깁니다. 현재 공정률은 54%대로 도로가 개통하면 1시간 50분에서 10분대로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 당진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한일화학공업이 11일 성문 국가산단에서 착공식을 갖고 당진공장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약 480억 원을 투자해 8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첨가 제품 생산 공장을 건립합니다. 또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본사도 당진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고용 인원은 110명으로 예상됩니다. 예산군 예산읍 행정복지센터가 관내 마을회관을 방문하고 하반기 어르신 목욕권을 전달했습니다. 목욕권 지원 대상은 1949년 이전에 태어난 어르신들로 목욕권 6장은 관내 13개 목욕탕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예산읍은 하반기 5천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목욕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까지 태안읍 청소년 수련관 인근 폭염 쉼터를 무료 개방합니다. 폭염 쉼터는 태안 최초의 야외 물놀이 시설로 간이 샤워 시설과 그늘막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2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구름 많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17도, 당진과 서산 18도, 태안과 홍성, 예산이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26도, 당진과 서산, 홍성, 청양이 28도, 예산이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에는 구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빨래나 외출하기엔 좋은 날씨 될 텐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모자나 선크림 등으로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오전 한때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